제가 처음에는 80억대에서 150억대 엑시트 전략이었는데 신축으로 올리면 임대 수익이 월 한 9,500에서 1억 정도가 나오는 와, 상황이에요. 대박이네요. 그거를 수익환원법으로 역산하면 건물 가치가 이제 30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개천고 노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키입니다. 재개발 1타 강사님을 모셨는데 지금 짠! 네, 반갑습니다. 건물주로 나타났습니다. 이 촬영 전에 저한테 자랑을 하셨어요. 따끈따끈한 계약건을 도장을 찍고 넘어오셨다. 네. 와, 이거 대박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거침없이 이렇게 투자를 하십니까? 지금 어제 막 빅스텝 나오고 네. 뭐 지금 자이언트 스텝 난리가 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서울 건물 또 들어가셨대. 와, 이거 지금 너무 궁금한데요? 최근 금리 너무 무섭죠. 오늘도 무섭죠. 그렇고 0.5% 오르고 했는데 저는 건물 투자를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을 목표로 가고 엑시트 전략을 굉장히 다 1년 짜오신 반 아무리 길어도 2년 전략을 딱 짜고 저평가되어 있는 건물 매수하고 건물 자체 레벨업 시키고 처음부터 입지 자체가 이제 좋은 데를 사고요. 호재에 있는 데 사고 그래서 매각하고 다시 또 갈아타는 이런 방법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물론 건물마다 빌딩마다의 전략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세 차익 유지에 건물 투자를 하다 보니까 기간도 굉장히 짧고요. 자산 가치도 많이 올라가고 세율도 유리하고 최근에 연예인들이나 또는 이제 우리 아파트 투자자들도 법인 만들어가지고 건물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서울 어느 지역에 어떤 건물을 사셨나요? 사실 저는 경매를 하면서 재개발로 넘어올 때도 비슷하게 이어졌고 성수동에 성수 3지구 재개발 물건을 입찰하면서 이게 이제 시작을 된 거고 지금 재개발에서 건물 투자로 넘어올 때도 제가 재개발의 가장 투자 가치 높은 데를 노량진 뉴타운을 항상 많이 그쵸, 말씀드리는데 제가 매수한 건물이 노량진역 4번 출구 나오자마자 첫 번째 건물이고 일반 상업지에 대로변에 있는 건물인데 제가 그걸 매수한 이유는 건물 투자는요 배후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노량진 3구역 1구역 뒤에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노량진이 1구역부터 8구역 중에 대장주가 1구역 3구역인데 1구역 3구역 가장 초입에 있고 지하철역 나오자마자 첫 번째 건물이고 일반 상업지여서 신축을 올렸을 때 용적률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해서 제가 요거를 이제 80억대에 예, 작년에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신축 공사 진행되고요. 용적률을 678%까지 받아서 우와. 제가 7층짜리 건물 사서 12층으로 지금 와, 공사를 중축하시는 하고 거네. 아니야 신축을 하는 겁니다. 아예 신축을 하시는 아예 거예요? 처음에는 리모델링 하려고 네. 하다가 신축으로 돌렸는데 그 이유가 일반 상업지의 용적률이 300%인데 제가 기부 체납을 조금 하면 678%까지 받는 와, 상황이 돼서 대박. 예,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대로변에 메디컬 센터 네. 1층에 약국이랑 스타벅스 넣고 1, 2층에 다 그다음에 병원으로. 3층부터는 다 전층 병원으로만 계획을 잡았는데 그 일대에 의원은 많은데 노량진 일대에 중소병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통병원 수요도 있다고 해서 제가 리모델링으로 할 때는 공사비가 10억 원 정도였는데 신축으로 가면서 공사비가 50억 이상이 되긴 했어요. 오우. 근데 저는 은행 레버리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50억 제 돈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공사하는 동안은 사실 임차인들 다 내보내야 물론 되잖아요. 예, 제가 처음에 샀을 때 명도가 된 건물을 샀습니다. 아, 명도가 된 거를. 그래서 리모델링 진행하면서 인허가도 다 받고 제가 커튼홀 구조의 유리 건물로 만들다 보니까 외벽까지 철거가 된 상태에서 용도 변경도 끝났는데 제가 신축으로 틀은 거예요. 최근에 2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중으로. 예, 이중 많이 드는데 네. 제가 처음에는 80억대에서 150억대 엑시트 전략이었는데 신축으로 올리면 임대 수익이 월 한 9,500에서 1억 정도가 나오는 와, 상황이에요. 대박이네요. 그거를 수익환원법으로 역산하면 건물 가치가 이제 300억이 넘어가다 보니까 내 투자금은 60억 정도가 더 들어가면 그것도 제가 레버리지를 거의 90% 쓰고 아니, 아까 80억에 매수를 하셨댔잖아요. 81억에 매수 81억에 매수했고 네. 실제 내 돈은 얼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제 돈은 23억 들어갔죠. 그게 뭐 취득세나 복비 다 포함인가요? 네, 다 포함입니다. 근데 이거를 150억까지도 가치를 받는데 리모델링 네. 했을 때는 네. 이게 300억으로 점프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신축으로 돌렸으니까요. 아, 네. 그래서 촬영 그만하.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빌딩 투자를 하면 네.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아마 아파트랑 또 다르잖아요. 초보 우리 꼬마 빌딩 건물주를 꿈꾸는 네. 우리 학우님들한테 첫 단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일단 네. 첫 단계는요 법인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호화빌딩은 무조건 법인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개인 명의로도 할 수 있지만 개인 명의로 할 수 없는 구조가 첫 번째는 개인은 RTI를 봐요. 아, 임대 소득 대비 수익 임대료, 임대 네. 수익 대비 대출 이자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꼬마 빌딩은 대부분 주택을
맵을 허물어서 상가 건물을 짓거나 상가 주택 부분에 주택 부분을 용도 변경을 해서 우리가 리모델링하나 이런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개인 명의로 하면 주택수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주택으로 또 들어가면 방빼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개인은 사실은 RTI부터 해서 대출, 취득세도 중과가 되고요. 심지어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도 올라가요. 네, 그것도 다 올라가고, 그리고 임대소득이 기타 소득이랑 합산과세가 됩니다. 아, 합산이 되죠. 그래서 임대 월세 받는 거에 대부분이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개인은 굉장히 어렵고, 신규 법인을 설립해서 저평가되어 있거나 아니면 기존의 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용도 변경이나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해서 건물의 가치를 올리고, 그 지역에 대한 입지에 대한 분석, 상권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오를 만한 지역의 매물을 살 때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매물들을 사서 건물 자체의 밸류업을 시키고 임차 구성을 트렌드 있게 맞춰서 바로 엑시트하고 나오는 전략. 사실 아파트 투자는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에 대한 부분만 고민하면 되는데요, 건물 투자는 사실 종합미술 같아요. 맞아요. 예, 뭐 상권 분석도 해야 되고요. 내가 업종을 어떻게 MD로 구성하느냐, 그거는 이제 해당 물건이 위치하고 있는 입지나 상권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제 건물처럼 대로변에 있고 1번 상업지에 있을 때는 메디컬 센터로 짓는 게 가장 수익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면도로에 있는 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는 뭐 이렇게 뭐 역삼동이나 서초동, 양재동 같은 데도 그쵸. 거기 조용하니까. 네, 통사옥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많고요. 홍대나 연남동 이런 데들은 젊은이들이 이제 핫한 외식업종 넣는 게 가장 좋고요. 진짜 요즘에 오피스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실제로 저희도 뭐 지산 투자지만 서울 테라노 쪽은 공실률 0이에요, 거의. 0%. 네. 혹시 이 강남 쪽에서 확장되는 쪽에 오피스를 생각하고 네. 빌딩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그게 나쁘지 않은데요. 근데 네. 오피스 상권은요, 이제 제가 굉장히 높게 보는 데가 이 테헤란로 주변 상권이긴 한데요. 테헤란로는 사실 주중 상권이에요. 아, 역삼동이나 선릉역 요 라인에서는 직장인들이 주중에 점심을 먹고 퇴근하고 맥주 한 잔 마시거나 접대를 통해서 일식집 같은 데 가고 2차, 3차 고급 술집을 가고 이런 류의 유흥 상권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상권이 죽습니다.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게 대학 상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홍대나 건대 같은 데는 대학 상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뭐 24시간 계속. 전국 상권이지만 한양대라든지 아니면 신촌만 하더라도 전형적인 대학 상권인데, 여기는 학생들이 방학을 하게 되면 방학 기간에는 소비가 안 돼요. 그럼 또 상권이 죽고, 그래서 24시간 상권이 좋고 또 계절별로 영향받지 않는 데가 좋고요. 물론 대치동 상권처럼 학원에 특화되어 있는 상권, 연남동이나 가로수길처럼 20, 30대 젊은 여성분들이 특화되어 있는 상권, 뭐 이렇게 다르긴 한데요. 그런 상권이나 전체적인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때는 그런 부분도 체크하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처음으로 빌딩 투자를 하시는 분들, 특히 네. 꼬마 빌딩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상권 분석을 해서 지역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알고 이왕이면은 법인으로 설립을 해서 투자를 해라. 네, 그래서 법인 공부를 한번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규 법인이라도 네. 80% 대출이 나올 수가 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되고 안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신규 법인이라고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대표이사의 신용도랑 소득 증빙 자료가 굉장히, 왜냐면 법인 자체에 대한 재무제표가 아직까지 없기 잘 때문에 모르니까. 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공동담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살 때 이 건물 순수담보로 80%를 다 뽑는 게 아니라요, 담보 인정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건물을 사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정도 하나를 공동담보로 넣습니다. 이거 지산하고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공동담보를 넣으면 이게 80%, 85%, 90%까지도 그렇죠. 가능한 구조가 나오는데요. 공동담보를 넣을 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여기서 대출을 빠서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담보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근저당은 잡히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이율을 또 높이거나 신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담보를 안 넣으면요, 거치식으로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원리금 균등상으로 가거나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는 무조건 공사비 대출을 또 받아야 되는데, 공동담보가 없으면 거치식으로 못 가거나 이율이 살짝 높아지거나 대출금 자체가 좀 줄어들거나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저도 뭐 원래 이제 점포개발 출신이잖아요. 이게 어려우면서도 참 매력이 있는 게, 네. 안 된다고 해도 누가 또 이걸 만지냐에 따라서 이 맞아요. 고금리 시기에 좋은 이 임차인을 만들고, 또는 그걸 내가 아예 그냥 해버리고, 네. 그렇게 해서 2% 있던 거를 5% 수익률로 만들고 네.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서 네. 2배의 가치를 만드는
그리고 네. 최근에는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추가적으로 내 건물의 가치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에서 어떻게 수익을 뽑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의점이라고 하면 내 운영 노하우가 별로 필요하지 없다. 명예퇴직 하시는 분들이 치킨집 아니면 편의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편의점도 사실 운영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업종이거든요. 이런 거랑 접목하면 좋아요. 내가 건물을 질 때 1층에 임차를 놓는 게 아니라 편의점으로 직영을 한다든지 아, 내가 운영을 해서 네. 월세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버린다. 월세 이상의 수익을 만드는지 그치. 그리고 지하나 탑층처럼 평당 임대가가 낮은 데를 공유 오피스 같은 걸로 세팅을 해서 내가 시간과 노력을 많이 안 들이면서도 임대료 이상의 수익을 나타낼 수 있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뭐. 그렇죠. 그리고 이왕 리모델링 할 거면 네, 업종에 맞습니다. 맞게 미리 해놓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뭐 편의점, 공유 오피스 거기서 이제 비상주 네. 오피스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요런 아이템이랑 내가 건물 투자랑 접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 급등기에도 건물을 사고 있는 야수의 심장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 네네. 자, 그러면은 뭐 유튜버들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뭐 같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명의 문제라든지 또는 분쟁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초보 빌딩 투자자들은 꺼려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공동 투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음에 법인 설립부터 시작해가지고 매도 전략까지 딱 깔끔하게 미리 정해놓고 들어간다 그러면 공동 투자도 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는 만큼 보이네요. 네, 와, 오늘 자극 많이 받습니다. 빅스텝이 된 오늘 또 저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아. 매수했으니까요. 네. 대박입니다. 네.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빠이. 빠잉.